투자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 이 기업의 기술력이라든지 시장성을 좋게 보고 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에 우리나라에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량이 엄청 많잖아요. 네네네. 막 그 아까 70만 톤, 네. 72만 톤, 100만 톤 이런데 네네네. 공급처가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게 지금 왜 얘기가 나오냐면요. LFP 배터리 때문에 그럽니다. LFP 배터리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중국에서는 지금 배터리 과잉 생산 때문에 지금 탄산리튬 가격이 굉장히 폭락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영향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2차전지 섹터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중국에서 이제 해외 진출까지 염두를 두고 국내 생산량보다 더 많게 한 2배는 많게 생산을 해놨단 말이에요. 와. 그러다 보니까 이 LFP 배터리가 남아 돌잖아요. 이걸 폐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얘 덤핑으로 묶어서 판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CATL 같은 경우에는 니네가 뭐 3년치 이만큼 사주면 우리가 가격 요만큼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좀 다운을 시켜주거든요. 그거를 이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테슬라나 현대기아차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갑자기 생뚱맞게 우리 중국산 LFP 맞아요. 쓰기로 했어. 이러고 테슬라도 갑자기 야 우리 중국산 LFP로 만든 거 한국에 수출하기로 했어. 얘네가 왜 갑자기 이럴까요? 한국에서는 사실 중국산 LFP 배터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 한국은 사계절 국가이기 때문에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떨어지면 네, 성능이 50%가 까여요. 네, 지금은 이제 뭐 성능을 많이 올렸다라고 하긴 하는데 아직 그런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거를 껴 넣는 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과잉 생산된 LFP 배터리를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오는 거고요. 그러면 원래는 저런 회사들이 테슬라나 현대기아차가 LFP 배터리가 아니고 한국의 K 배터리에 삼원계 배터리를 썼어야지 되는 건데 LFP 배터리가 그 자리를 갑자기 치고 들어오니까 공급 과잉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 수급이 된 상태에서 공장 증설이 일어나는 거고 생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TSMC에서 이제 생산량이 좀 줄어들 것 같으니까 장비 수주를 좀 멈췄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LG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에 뭐 GM이 LG에너지 솔루션에 야 우리 조금 생산을 좀 늦춰야 될 것 같아.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거나 뭐 그래야죠. 네, 그렇게 돼야 정말 과잉 생산이 돼가지고 요게 좀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아직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네. 네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또 많이 주목했던 게 양극재 네네. 소재 딱 있잖아요. 네네. 이쪽 말고 네. 2차전지가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네네. 혹시 또 다른 부분도 있을까요? 2차 전지에서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뭐 실리콘 응급제도 있고요, 전고체도 있고. 네. 근데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대두되고 있는 게 전구체입니다. 네, 전고체 아니고요, 전구체. 전구체. 네네. 이제 전구체가 뭐 어떤 거냐면 이제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소재인데, 전구체랑 수산화 리튬을 섞어서 구우면 그게 양극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구체가 중요한 게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95% 이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전구체를 내재화하는 게 지금 각 그 양극재 기업들의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요. 네.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에코프로 그룹에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상장이 있잖아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바로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이 상장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들어온 이제 금액을 가지고 이제 전구체 투자를 엄청나게 진행을 할 겁니다.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원래 중국하고 합작을 하다가 중국 지분이 싹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 지분으로만 전구체를 지금 만들고 있다. 그게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 전구체가 중요한 게 앞으로 이제 하이니켈 이제 배터리, 울트라 하이니켈이라고 그러죠. 90% 이상 넘어가면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또 거기에 단결정 양극재가 또 필요하고요. 네, 단결정 양극재에 또 필요한 게 바로 소입경 전구체입니다. 소입경 전구체가 뭐냐면 이제 전구체를 만들 때 분쇄 가공을 하는데
대입경 전구체랑 소입경 전구체를 씁니다. 그러니까 대입경 전구체는 10마이크로미터 이상, 그러니까 10마이크로미터나 아니면 2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고요. 소입경 전구체는 5마이크로미터 이하짜리.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섞어서 7대3으로 섞어서 만드는 게 지금 이제 현재 전구체 기술이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이제 고용량 고출력의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면 이 소입경이 대세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자가 더 작아질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네, 입자 간의 이제 접촉 면적이 늘어나면 이제 그만큼 더 빠른 전기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리튬 이동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세부적인 기술을 개발을 해서 좀 다른 중국 배터리라든지 뭐 외국 기업의 그런 기술력을 따라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전구체 기술이 지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썼기 때문에 전구체 개발을 거의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전구체도 내재화를 해서 우리가 개발한 하이니켈 양극재에 맞게끔 전구체를 다시 그 기술을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요소수 사태처럼도 벌어질 수가 있겠네요. 아, 그렇죠. 네, 중국이 전구체 수출 안 한다고 하면 당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제 좀 있으면 상장을 할 거고 네. 다른 이제 경쟁사들 같은 경우는 뭐 LG화학이나 포스코퓨처엠, 뭐 화요코발트, 네. 거린메이,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중국 이제 중국 전구체 업체들하고 지금 합작 회사를 설립해서 네. 공장 증설에 나서고 있고요. 그렇군요. 특히 이제 새만금 쪽에 음. 그 합작 회사의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게 중견기업들도 이제 앞으로 전구체 사업 진출을 굉장히 많이 오. 들어가고 있고요. 뭐 그렇군요. 코스모 신소재도 전구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중견기업 중에 좀 대표적으로 두 개를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에코앤드림이라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ENDD였죠 과거에는. 예, ENDD라는 회사가 지금 이름을 변경을 했는데요. 사명 에코프로랑 상관없는 거예요. 네, 에코프로랑은 상관은 없고요. 네. 그냥 뭔지 에코를 집어넣으면 뭔가 좋을 것 같아서 저렇게 이름을 변경한 것 같아요. 원래 이름은 ENDD였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미코아에서 유미코아가 양극재 업체잖아요. 요게 이제 전구체를 납품을 하면 이 유미코아가 SK 온에 공급을 하는 구조로 이렇게 지금 오더를 땄고요.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입경 전구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중국 업체들보다는 좀 더 세분화해서 분쇄할 수 있는 기술력으로 이제 승부를 하려고 그런 게 약간 이제 중국이랑 단가 경쟁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단가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기술력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구체 생산 능력이 한 5,000톤 규모가 되고요. 좀 있으면 이제 새만금에 2025년까지 25,000톤 규모의 전구체 생산 능력을 확보할 거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저 정도 양이면 뭐 체감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저것도 많은 양은 아닙니다. 네, 많은 양은 아니고 지금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뭐 그런 이제 대기업들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구체 생산 능력이 10만 톤 정도 정도 늘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미래나노텍 제가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 허난켈롱 뉴에너지사와 MOU 체결을 했고요. 요 회사가 이제 전구체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0억 원 투자해서 올해 4분기 중에 이제 전구체 공장을 착공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2025년에 1만 톤 전구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향후 5년에 생산 규모 5만 톤까지 확대를 한다고 해요. 근데 저 뉴스를 봤을 때 기술 개발을 지금 현재 포스코 퓨처엠과 같이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2년 전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포스코 퓨처엠하고 같이 이제 좀 발을 맞춰서 가는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전구체를 내재화 지금 하고 있는 계획적인 부분에서 한 80% 정도 아마 계획으로 할 거예요. 그럼 만약에 20%가 남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미래나노텍 같은 이제 중견기업에 맡겨서 생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분쇄 가공 쪽에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에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을 아마 미래나노텍 쪽에 맡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코앤드림처럼 소입경 전구체처럼 좀 특화된 전구체를 좀 부탁을 해서 생산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미국에도 같이 갔잖아요. 네, 미국에도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죠. 아, 캐나다. 네. 캐나다 이제 얼템캠 그쪽 공장 이제 옆에다가 바로 옆에다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만들려고 하는 공장 바로 옆에다가. 그 포스코 퓨처엠이 그 네. 신문 보니까 2030년까지 네네. 시총 100, 네네. 100조. 네네네. 네, 그리고 100만 톤. 네네. 이제 네.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잘 나가면 네네. 미래나노텍은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네. 계획적으로 키워주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금 포스코 퓨처엠하고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고요. 얼마 전에 대구 그 구지에 지금 공장 증설을 했는데 거기에도 포스코 퓨처엠 관계자가 와서 네. 자리를 빛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네네. 와,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주가에서 100조면 거의 한 3배 네네. 될 것 같은데 미래나노텍도 성장성이 기대되네요. 이렇게 2차 전지 좀 다뤄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양극재도 다뤄주셨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이제 지주사도 달아주셨고, 네. 그다음에 전구체까지도 네네네. 해주셨는데 혹시 이 외에도 좀 네. 좋게 보시는 섹터나 기업이 있으실까요? 이 이외에 좋게 보는 부분은 차량용 반도체 아, 쪽입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강점이 있잖아요. 반도체도 잘 만들고 그렇죠. 자동차도 잘 만들고. 음. 그러면 앞으로 자동차가 전자 부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의 것들. 그러니까 뭐 전면 유리 자체도 디스플레이로 바뀔 거라고 지금 미래에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장화에 굉장히 특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에서도 이제 전장 파트를 굉장히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아무래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자동차에 필요한 반도체를 보시면 내연기관차에는 약 200개가 들어간다고요. 그다음에 전기차에는 약 1000개. 5배네. 네, 그다음 자율주행차는 약 2000개가 들어간다고요. 네, 이렇게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이 반도체 시장을 놓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에 우리나라에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네. 뭐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요즘 눈여겨 보고 있는 게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차량용 반도체의 진심인 이미지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네, 이미지스 기업은 이제 햅틱 옛날에 이제 삼성 휴대폰에 햅틱이라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네. 흔들리는 이게 반응을 하는 거죠. 누를 때마다 이제 진동이 일어나서 반응을 하는 건데 그 햅틱 기능이 차량용 반도체에 굉장히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터치를 하잖아요. 차 운행을 하다 터치를 하는데 아무런 기척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누른 건지 뭐 한 그렇죠.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워낙 조용하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체감적으로 만들기 위해 햅틱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한 개 정도 이제 스마트폰에도 한 개 정도는 햅틱이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자동차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넓고 한두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일단 넓은데 한 3개 정도는 들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차량용 반도체, 터치, 포스, 햅틱 기능을 모두 갖춘 그 SoC 인터페이스 IC를 지금 개발하는 게 목표고 국가 지원을 받아서 지금 오랫동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전기차 업체에 이제 초도 물량 들어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환사채 발행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주가가 한 2,500원 왔다 갔다 했는데 5,000원 간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4,000원 간다고 하셨어요. 지금 2,500원 넘어가지고 어저께는 거의 상한가 한번 찍더라고요. 와. 근데 오늘은 좀 한 10% 정도 조정을 받은 것 같긴 한데 네. 뭐 3,000 지금 3,5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50% 올랐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이미지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네. 네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사업 쪽을 굉장히 강화하려고 전환사채 발행을 한 거기 때문에 전환사채 지금 80억 정도 저번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비용을 거의 이제 거기에 투자를 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국산화가 된다면 이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의 러브콜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런 분야는 네네. 이미지스 외에는 다른 기업은 거의 없는 건가요? 다른 기업 이제 대표적으로 동훈 아나텍이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차에 지금 납품이 되고 있고요. 그 회사도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데 다만 지금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점핑이 돼 있어요. 아. 이 회사가 그 반도체 기술을 이용해서 그 혈당 측정기를 만들었는데 침으로 이제 와.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그거를 개발해서 그게 이제 떡상이 돼가지고 지금 번접할 수 없는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훈 아나텍도 좋게 보고 있었는데 너무 이제 급등하는 바람에 좀 그러면 좀 더 저평가에 좋은 기업이 없을까 해서 제가 찾아본 게 이미지스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미지스도 지금 기회가 왔다 네네네.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제 무차입 경영을 하시다가 그렇죠. 예. 여기 저기 사장님이 빚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네. 무차입 경영에 유중도 별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무차입 경영을 버리시고 그렇죠. 전환사채를 막 발행을 하는데 확실하다. 예, 시장에서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원래는 한 60억 정도가 필요해서 그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자꾸 그쪽에서 이제 전환사채 산다는 사람이 80억까지 하자. 이래서 이제 80억에 했다. 그냥 좀 생각보다 좀 넉넉하게 발행을 했다라고 하고요. 전환사채가 보통 이자가 있잖아요. 근데 무이자로 발행하는 경우가 예, 진짜 빌려주고 거의 싶어가지고 예, 그냥. 거의 없거든요. 전환사채 네. 같은 교환사채도 아니고 전환사채 발행인데 야. 그러니까 상대방 투자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 그렇죠. 예, 이 기업의 기술력이라든지 시장성을 좋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 모바일 쓸 때 그 이렇게 약간 진동 오는 거. 네네네. 그러겠네요. 차가 다 전기차로 변하면 정말 필요하겠네요. 네네. 그거 만약에 내가 눌렀는지 아닌지 모르면 계속 운전하다가 그게 그 집중력이 흐트러질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또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거. 네네네. 3개 정도, 3배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로봇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 네, 뭐 체감형이기 때문에 햅틱 기능이 체감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로 해서 로봇하고 이제 체감형으로 연결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로봇 관련돼서도 그런 뉴스가 좀 나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웅달책방 구독자 여러분, 웅달입니다. 이번에 진짜 돈이 되는 돈공부, 일명 고래 돈공부 스터디 모임을 열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분들의 실용적인 금융 지식을 고래 돈공부에서 라이브로 만나보세요. 한 달에 총 6분의 연사를 실시간 라이브로 만나게 되는데요. 4분의 각 분야의 경제 전문가분들과 나는 공부로 부자가 되었다의 성정길 대표님, 그리고 저도 참여합니다. 여기에 함께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고자 하는 다른 참여자분들과의 열정 가득한 커뮤니티 활동도 있습니다. 나 자신의 진짜 변화와 성장이 뒷받침되는 진짜 돈공부를 고래 돈공부 모임에서 꼭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